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9월 10일입니다. 어제 9일 신현희 강남구청장 전 강남구청장 재판 파기환송심이 있어서 가봤어요. 2017년, 2018년도에 제가 재판에 많이 다녔었고 2018년도에 신현희 강남구청장 재판이 있어서 드문드문 들어가 보기를 했었어요. 당시 아마 제가 잠깐 착각은 하긴 했었는데 두 건의 재판이 있어서 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을 제가 봤었죠. 근데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2018년 10월 19일 날 대법원의 재판이 접수가 됐는데 3년이 지난 2021년 7월 21일 날 파기환송이 됐던 그런 재판이에요. 이 내용은 2016년 12월 경부터 2017년 3월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박 대통령이 사주로 오실 때 그때까지 신현희 구청장이 SNS에서 좀 활동을 했다는 그 건이에요. 2016년 12월 경부터 2017년 3월 경까지 문재인 에 대해서 이 인간이 피해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론 제 노트에도 제가 기록을 해놨지만은 기사로 보면은 기사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피해자 문재인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일부 표현은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모르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표현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받기도 하고 또 나머지 유죄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선거법하고 명예훼손건을 분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직권 파기환송을 한 건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건으로는 업무상 횡령, 이것도 제가 드문드문 들어가 봤는데 당시의 상황이 또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굉장히 우파적이고 여자 구청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우파적인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냈다는 분이라서 저도 응원을 하고 그 당시에서도 강남구청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재판에 오셨었어요. 근데 이런 횡령건으로도 재판을 보면서 당시 여러 재판들이 굉장히 악의적이기도 했었지만은 보면서도 굉장히 저는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1심에서 3년을 받고 2심에서 2년 6개월을 받았다가 대법원에 가서 이게 확정이 돼버렸어요. 2년 6개월. 그래서 어제 재판에 봤더니 작년 8월 말경인가 이때 출소를 하셨다고 2년 6개월 다 살고 나오신 거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다분히 악의적이고 그리고 당시에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인간이 자기가 그 지자체 선거를 나가려고 모함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경력금, 포상금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9,400만 정도를 받아서 지인 경조사비, 당비 등에 활용한 혐의, 또 친척을 아는 회사에다가 직업을 알선해줬다는 이런 것 때문에 구청의 요양병원 운영 위탁업체 대표에게 금융 출신의 한 사람을 보내겠다며 자신의 제보를 채용해달라고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2년 6개월로 확정이 됐어요. 이 재판이 2019년 2월 24일 날 대법원에 접수가 됐는데 2019년 5월 10일 3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을 해버린 건데 굉장히 빠르게 했었죠.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3년 동안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가 7월 20일 날 올해 7월 20일 날 파기환송을 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으니까 제가 이 파기환송 되고 나니까 또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청장이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했다는 이런 재판 또 기사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뭐 그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말 나라가 완전히 뒤집히고 얼마나 서서히 펄을 떼었었어요. 근데 이 여자 구청장이 아주 용감하게 노무현과 문재인에 대해서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퍼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16년 12일부터 2017년 3일까지 문재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래서 문재인을 가리켜 공산주의자, 노무현과 함께 비자금 1조 원을 조성하고 환전을 시도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저도 들어보질 못했고 이런 뭐 내부적인 거 하여튼 이런 거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참 이거는 뭐 당시에도 저는 뭐 노무현이랑 문재인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고 뭐 이런 표현을 하든 안 하든 느끼는 감정은 똑같았었죠.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 문재인이가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이런 내용의 취지의 내용 등을 카카오톡으로 날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위반하고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뭐 SNS, 저도 2018년도 지자체 할 때쯤인가 이때도 그리고 또 작년 총선 무렵 2019년도에 62적을 걸고 다니면서 강화문에서 저희가 이거 걸고 다니는 걸 걸지 말라고 우리 당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사실 전화를 해봤었어요. 전화를 해봤는데 제가 물론 선관위의 직원들은 원론적인 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이런 표현에 표현도 못하나 하고 저는 그 선거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제가 걸고 다녔어요. 예. 그렇듯이 SNS 그거는 뭐 제가 오프라인에서 한 거고 SNS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을 후보자 이름도 얘기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지금 신현희 구청장의 이런 뭐 카카오톡을 날랐다고 해서 이런 게 위반되는지는 제가 확신이 들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제 구청장 당연히 의견 표현에 해당할 뿐 사실 적시한 게 아니다. 우리가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뭐 웬만한 사람 방송에서 떠들면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옮길 수도 있죠. 우리가 뭐 그거를 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입 닫고 있어야 되나요? 네. 근데 이분도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심 때는 800만 원을 받았고 또 이분이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양산의 빨갱이 대장 문재인 이거는 뭐 의견 표현이라고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고 판결문에 그렇답니다. 의견 표현이다. 그래서 이건 아마 무죄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NNL 포기 부분은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것도 무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일부 메시지를 1대1 방식으로 하더라도 1대1 방식으로 전송했다 하더라도 다수인에게 전송한 이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라고 해서 이거를 유죄로 바꿨어요.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당연히 우리가 뭐 SNS라는 게 그런 거죠.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 당연히 우리는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어서 이런 카카오나 이런 SNS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심보다 더 세게 해서 벌금을 1,000만 원을 선고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더 기사를 보면 신현희 구청장이 주장했다는 내용들이 더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 판결문에서 부정성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부정선거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2016년 12월 8일 박 대통령 탄핵되기 전날이네요. 피해자의 아버지가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 지부장을 활동했다는 취지. 이거 뭐 작년 올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수많은 뉴스, SNS, 유튜브에서 뜨더라도 지금 문재인이가 이거 고소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신현희 구청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2016년 12월 21일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유입니다. 또 2017년 2월 12일 문재인 피해자고 하는 인간이 문재인이에요. 김정일에게 북남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참 이것도 남북이 아니고 북남이에요. 북남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때도 문재인이가 이렇게 김정일한테 아부를 했다는 거죠.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취지. 또 2016년 12월 22일 촛불 집회를 광주 폭동처럼 만들기 위해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부대 요원들에게 입힐 경찰 복동을 피해자가 공급하려 한다는 취지. 뭐 내용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또 2017년 1월 29일 피해자가 비서실장일 때 민주언론연합이라는 친정부 단체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 자유언론을 박탈하고 보수언론을 탄압했다는 취지. 사실은 제 개인이 확인할 수 없지만은 저는 충분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때 문재인이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짓을 해놓고 자기네들 해놓고 박 대통령 때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뒤집어 씌웠죠. 또 2017년 2월 1일 2017년 2월 18일 문재인이가 노무현과 함께 비자금 1조 원을 조성하고 환전을 시도했다는 취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2017년 3월 7일 문재인이가 양산이 빨갱이 대장이라는 취지. 이런 거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도 얼마든지 떠들죠. 근데 이게 뭐 사실이 확인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정도를 표현을 못 하나요? 그다음 2017년 3월 13일 문재인이가 주한미군 철수, 뭐 지금도 주구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NLL 포기를 주장했고 노면하고 했죠. 문재인이는 뭐 안 했다고 해도 충분히 노무현 때 활동한 것을 보면은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 뭐 표현 방법에 따라서 주장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걸 갖다가 다 기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 문재인은 이 말이 그렇게 듣기 싫어서 고영주 변호사가 이 말 했다고 해서 고소를 해서 다음 주에 고영주 변호사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2월 10일 또 2017년 3월 5일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 문재인한테 있다. 충분히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정말 이해될 수 없게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또 다른 기사에 보니까 또 신현희 구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도 있어요. 비서실장 시절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젊은이를 보면 신현희 구청장이 얘기를 주장한 겁니다. 이런 자를 문재인이를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젊은이를 보면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나쁜지를 체험하지 못해서 당해봐야지 아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현희 구청장 같은 분은 2016년 3월부터 물론 뭐 평소에도 이런 걸 느꼈었죠. 그러니까 뭐 박 대통령 탄핵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SNS에서 좀 활동을 심하게 활동을 좀 강하게 좀 했었나 봐요.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젊은이들을 보면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지를 체험하지 못해서 양산이 빨갱이 대장으로 양산이 빨갱이 대장을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현희 강남구청장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그러면서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정말 의심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이렇게 성견지명을 다 내다봤잖아요. 뭐 당신은 성견지명 아니래도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박 대통령 탄핵 2016년 광화문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정말 잘못된 거라고 알아보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문재인이가 저런 것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알았죠. 망했잖아요 지금. 박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공짜 술 음식 제공한 사람들을 지금 어떠세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런 거를 카카오로 날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선거법에 부정선거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분노를 해야죠.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이런 일을 했을 때 드루킹 김경수는 무슨 짓을 했어요? 2016년 11월 9일 김경수가 킹크랩 개발한 거 시험 봤잖아요. 안 봤다고 끝까지 잡아댔지만은 드루킹 직원들이 나와서 다 증언했잖아요. 드루킹 김동원도 얘기를 했고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다 얘기했잖아요. SNS에서 이런 킹크랩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재인 일당들이 김경수 일당들이 드루킹님들이 뭘 했어요. 겨우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날렸던 이거 가지고 지금 2년 6개월 받았어요. 김경수 몇 년 받았어요?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재판부는 이 메시지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해 선고와 관련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내용. 드루킹하고 김경수 이야기. 김경수? 이런 김경수를 선고도 못 내리고 어떻게 했냐고요. 항소심에서도 선고를 못 내리고 벌벌 떨면서 1년이나 재판 다시 하고 항소심을. 선거와 관련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내용. 그렇게 해서 문재인을 뽑아놨잖아요. 에? 김동원과 드루킹이 드루킹 김동원과 김경수가 이런 짓을 했는데 그런 거 하나 재판도 제대로 때리지도 못한 사람이 겨우 카카오톡 하나로 이런 걸 날랐다고 해서 벌금을 때리고 3년 동안 재판도 못하고 판결도 못하고. 카카오톡의 복사, 붙여넣기, 공유 전달 기능을 활용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전송하는 김경수가 한 짓이잖아요 이게. 응? 이렇게 가까운 좋아요 이건 누르기 하고 몇만 개의 기사를 날르고 거기다 댓글을 달고 했던 김경수. 문재인에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재인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 못되게 할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좌파들은 박 대통령한테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 못되게 할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김경수는 어떻게 했냐고. 정말 판사들은 양심이 좀 있어야지. 아무리 판사들이 자기 재판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강남구청장 신현희 구청장한테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걸 보면서 김경수 재판에서 판사들이
정말 벌벌 떨면서 판결도 제대로 못하고 대법원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짓을 했어요. 또 다시 검찰이 주장한 겁니다.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에 미칠 수 있음에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시켰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을 이렇게 재판했으면 김경수 재판에서도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서 검찰은 징역 1년을 때렸고 선고는 벌금 800만이 나왔습니다. 신구청장은 강남구청장으로서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의 기폭제 역할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타인이 작성한 정보를 특정 지인에게 전한 것은 언론 자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파들이 항상 당하고 있는 이런 마당이었었죠. 그래서 어제 재판에서 판사가 이렇게 이 사건이 대법원에 있으면서 판결이 나기 전에 다른 건 하나가 확정이 됐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업무상 횡령건, 이 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이 판결문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검사가 나오는데 좀 당황을 했죠. 그 건은 준비를 못했다. 그런데 아마 내용은 아마 그 업무상 횡령 이거를 보면서 만약에 이 두 건이 같이 합병돼서 했으면 형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취지였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판결물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검사가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봤다 하고 그 선고 때 반영을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지난번 그 판결이 하나 난 게 있는데 그 판결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검사가 준비를 못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바로 그러면 재판을 속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어제 재판이 대부분에서 판결 일부 유죄가 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라. 이거를 선거법하고 명예훼손하고 나눠서 해야 될 텐데 이거를 한꺼번에 한 거는 법리 오해 이걸 잘못한 거니까 다시 하라. 이제 그렇게 해서 별로 다툴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제 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중간에 판결 난 게 하나 있어서 그거를 같이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변호사가 그러면 재판은 속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재판을 더 해야 되겠다. 그 판결문을 검사 보고 준비를 해달라. 그래서 그걸 보고 다음에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에 결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다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14일이나요? 10월 28일이나요? 10월 28일 11시 20분에 다시 재판을 하고 그날 종결을 하고 다음에 선고를 내야 되겠죠. 제가 어제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복도에서 구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작년 8월 말에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강남구청에 아시는 분이 우리 공화당 당원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신현희 강남구청장 악수를 하면서 손을 잡았더니 박 대통령 손만큼 참 손이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했고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피해자니까 피해자적인 면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2017년, 2018년이 어떤 때예요. 그리고 2017년도 12월 말경부터 2017년 3월달까지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활동을 했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박 대통령 탄핵 선고 이런 걸 보면서 같은 여자로서 또 여자 구청장으로서 정말 그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다. 이걸 보면서도 젊은이들한테 문제는 찍으면 안 된다. 문제는 공산주의자다.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좀 SNS에 날렸다는데 그런 활동을 프로그램까지 개발해갖고 1억 가까이 예스 노를 했던 김경수를 놔두고 우파 여자 구청장을 이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한 건으로 2년 6개월을 벌써 시켜놨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가지고 이거 명예훼손이 될지 선거법 위반이 될지
뭐 일부 유죄된 부분을 다시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일부 제가 빠지면 뭐 이 건이 무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또 따로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